안녕하십니까. 능국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드릴 송호창 박사라고 합니다. 설문은 총 48개 점포를 대상으로 총 29개 점포가 설문 응답을 하였고요. 2022년 1월 18일부터 2월 18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설문 항목은 상권 현황 및 인식도 조사 관련된 항목, 그리고 영업 전환 및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인식조사, 그리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식조사, 그리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견조사, 그리고 통계 처리를 위한 문항,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였고요. 우선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 드릴 때 점유 형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9개 점포 중에서 27개의 점포가 임대 형태로 점유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중에서 보증금 현황과 임대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현황의 경우는 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나타나서 점포별로 굉장히 상이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의 경우에는 보증금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그 점포들이 한 100만 원 미만의 그런 임대료를 내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운영 기간의 경우 29개 점포 중에서 17개의 점포가 10년 이상 운영하는 그런 영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해온 그런 가게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정부에서 그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상가의 그런 지속, 그 다음에 이제 얼마큼 오래됐는지에 대한 것을 봤을 때 저희가 보통 생존율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5년 정도를 경과해서 5년을 이상 영업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점포, 그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점포를 보게 되는데, 그 기준이 이제 5년인 걸 감안했을 때는 사실 이제 능곡시장 내에 점포들은 5년 이상 한 점포들의 비율이 한 70%가 넘어가는 그런 현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연령대의 경우 50대와 60대 이상이 많아서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월 평균 매출액의 경우는 42.9%가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17.9%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28.6%가 월 평균 매출액이 500만 원 미만인 영세 점포로 조사되었습니다. 임대료 및 매출 상승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제 작년과 또 재작년의 경우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매출이 많이 감소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상 매출이 많이 감소하였는데요. 임대료의 경우에 응답자의 71.4%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임대인들이 임차인들한테 기존에 있던 그 임대료를 동결시켜 주거나 아니면 할인해 주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능곡시장의 경우에도 전면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확인이 되고요. 매출의 경우는 21년 매출이 20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임대료는 크게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응답 점포 한 90% 정도 되는 점포가 21년 대비 10% 수준의 매출을 하락했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통계가 대략 그 20에서 30% 사이 수준으로 그 점포의 업종마다 차이가 있는데 20%에서 30% 정도 매출이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이제 아주 큰 그런 매출의 하락은 경험하지 않은 그런 걸로 좀 조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20년 대비 21년 매출이 상승하였다고 응답한 점포의 경우 가격 및 서비스 개선을 그 이유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격 부분에 대한 경쟁력,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서 그 코로나 위기를 좀 극복했다라고 응답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년 대비 21년 매출이 소폭 하락한 경우에는 역시나 코로나 상황, 그리고 낙후된 시장 환경이 주요 원인이 되어서 매출이 좀 하락하였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하나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낙후된 환경이 상인분들이 좀 개선이 필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이 감소가 되었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정부의 그런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영업시간이 9시, 뭐 10시, 뭐 최근에 12시까지 확대가 되었는데요. 그런 영업시간의 그런 변동이랑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업종마다
그 편차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영업 시간을 제한을 받은 건 거의 동일한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응답자의 한 75.9%가 그 정부의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시간 감소가 매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으나 뭐 주요 원인이 아니다라는 응답도 소수 있었습니다. 주요 방문하는 그 손님의 연령대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였는데 역시 이제 업종에 따라서 이제 방문하는 손님대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뭐 전 연령대, 뭐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방문한다라고 하는 그 점포들도 많았었고요. 근데 평균적으로 40에서 50대 손님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래서 62% 정도가 40대와 50대가 많이 방문한다고 하였고요. 그 다음이 이제 60대 이상. 그래서 주로 이제 뭐 10대나 뭐 20대보다는 40대, 50대, 60대가 시장을 주요 방문하는 그런 타겟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가장 높은 시간대 역시 그 점포마다 좀 상이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하루 매출이 가장 높은 시간대로 37.9%의 응답자가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출이 많은 피크타임은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 점심 이후 그리고 이제 점심 이후에 장을 보러 나온 경우 그리고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 6시 이전에 4시에서 6시 사이에 주로 이제 능곡시장을 많이 방문한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능곡시장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문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상인의 친절도,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지식에 대한 수준, 그리고 가격에 대한 만족도 요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고요. 기본적으로 상인들의 친절도와 경영 지식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 50%가 보통이라고 평가를 하였고, 더불어 가격에 대해서 만족도 역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한 23% 정도고요. 불만족한다라고 하는 응답 비율이 한 30% 정도로 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통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불만족한다라고 하고 응답 결과도 제법 높은 비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업종 전환에 대한 부분을 설문한 내용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에 79.3%가 업종 전환에 대한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업종 전환의 의사가 있다라고 밝힌 20.7%의 경우에는 업종 전환 이유가 수익성이 낮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전망성이 저조하기 때문에 업종을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82.8%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업을 점포를 운영할 의사가 있다라고 응답을 하였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그만둔다고 해도 별다르게 할 일이 없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까지 계속 해왔던 일이라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 그리고 이제 단골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으로 계속 점포를 지속하게 하는 이유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17.2%의 응답자가 타 지역으로 이전 혹은 폐업을 고려 중이다라고 응답을 하였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업 승계 의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응답자의 한 69% 정도가 이제 자녀가 본 점포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점포를 그대로 이제 가업을 승계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확인을 안 했던, 그러니까 그런 가업을 승계할 그런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영업 지속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포를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제 상인 여러분한테 이제 여쭤본 건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상인분들이 임대료와 인건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상가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인의 그런 임대료 책정 수준과 그 다음에 월 이제 그 매일 나가는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제 그 최저 시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던 그런 결과였고요. 그리고 그 임대료와 인건비에 대해서는
높게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권리금과 보증금에 대해서는 비교적으로 그렇게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권리금 물론 이제 뭐 장사가 잘 되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권리금 혹은 이제 뭐 보증금은 조금 더 높더라도 상관없다라고, 뭐 상관없다기보다는 뭐 임대료라든지 인건비에 비해서는 좀 덜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와 인건비를 더 중요하게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능곡시장의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2개 항목으로 조사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항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 결과는 이제 차트를 보시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능곡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부족하다라고 보는 것들이 유동인구 활성화, 그리고 이제 특화 먹거리 발굴, 그 다음에 휴식 및 편익 시설에 대한 확충, 그 다음에 볼거리와 즐길거리의 마련,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런 공공공간을 정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이 중요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대한 공공시설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능곡시장 자체를 광고하고 홍보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어떤 거냐라고 여쭤봤을 경우에 가장 높은 비율로 능곡시장만의 먹거리를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거는 이 향후에 이제 그럼 어떻게 대응하고 이제 어떻게 그런 방문객의 니즈를 맞출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뭐 의견이 모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능곡시장만의 그런 특화 먹거리를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상인분들이 이제 비교적 공감을 해주시는 그런 특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유사 업종 간의 이제 상인분들끼리 경제 공동체, 뭐 협동조합이 됐던 아니면 이제 같은 이제 공동체를 꾸려서 이제 대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다라고 응답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성 증대 및 상권 활력을 위한 노력으로 자체적으로 신메뉴나 그리고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점포의 내부 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으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제 적극적이시지만 반대로 경영 개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업종 전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과 관련해서는 그 상인분들이 음식점과 카페가 향후에 이제 유망할 거다라고 응답을 해주셨고요. 능곡시장의 경우 타 전통시장에 비해서 전문화된 맛집이라든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서 저희 응답한 것처럼 공통적으로 이제 뭐 전문화된 맛집이 부족하던 거, 그 다음에 이제 특화 먹거리 개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화 방안으로 전문적인 레시피를 별도로 이 능곡시장에서만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파악이 되고 그에 따라 이제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형성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상인분들이 파악하고 있던 니즈였고요. 거기에 이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좀 물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시장 상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권리금이 이제 뭐 존재하는 경우에 또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응답을 해주셨고, 근데 권리금 액수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뭐 많이 응답을 해주시지 않았지만 소수의 응답자분들이 1,000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성 대표자 비율이 한 약 70% 됐고요. 대부분이 86% 정도의 응답자분들이 다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의 경우는 종업원이 없거나 아니면 1인이나 2인의 소규모 점포 비중이 높았고요. 시장 인근의 거주 지역의 경우에는 능곡동이나 행신동에 거주하는 상인들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능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휴식 및 그런 편의 공간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한 그런 이벤트나 그런 공간들도 좀 부족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나중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좀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물리적으로 그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제
단순히 이제 상인분들만의 그런 노력은 조금 어렵고요. 이번에 이제 활성화 계획을 같이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고양시와 같이 이제 협력하여서 별도로 이제 그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문화된 그런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가지고 그 맞춤형 그 상인분들 맞춤형 그런 그 컨설팅 통해 가지고 전문화된 그런 뭐 레시피를 통해서 능곡시장만의 특화 먹거리를 발굴하는 것들이 가장 지금 현 시점에서 중요하게 이제 능곡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시도해 볼 수 있는 뭐 단계별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봤을 때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좀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단계별로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1단계로 먼저 그 능곡시장의 그런 전문화되고 그런 특화 먹거리 발굴 그리고 이제 주차 공간의 확보와 휴식 공간의 그런 확보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나타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